자, 안녕하십니까 1학년 여러분.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물의 다양성 배웠잖아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성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의 개념을 이해하고 종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물 분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종이 뭔지 그 개념을 알고 분류 체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이 세 마리가 있죠, 그죠? 고양이 세 마리가 얼굴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같은 종일까? 지금 보면 다 고양이가 아니네. 여긴 고양이, 여긴 싹, 그다음에 카라칼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같은 종일까? 생김새가 상당히 비슷한데 같은 종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생물 중에서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번식이 가능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고양이랑 싹이랑 짝짓기가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고양이와 싹, 카라칼은 다른 종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같은 종은 아닙니다. 다시 이 종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볼게요. 생물 중에서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번식이 가능한 그런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생물 분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특징을 지닌 종끼리 묶어서 큰 단위, 비슷한 종끼리 묶어서 우리가 속이라고 하고,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점점점 더 묶은 가장 큰 단위를 개라고 합니다. 가장 큰 단위를 개라고 합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이게 클릭이 안 되지.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있는데 이 단위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가 들고양이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란 아까 말했듯이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번식해 갖고 이렇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뜻한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이 종이고, 그다음 비슷한 종끼리 묶어서 속 이렇게 쭉쭉 있는데 마지막 이것만 한번 봅니다. 동물계, 큰 단위죠, 그죠? 동물계, 식물계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의 분류체계. 자, 내용에 괄호 안에 내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물 분류 체계가 계속 변해왔고, 옛날에는 우리가 분류할 때 동물계, 식물계 두 개로만 분류했습니다. 동물이냐 식물이냐. 동물이다 식물이, 동물 아니면 식물 이렇게 두 개로 분류했는데, 현재는 지구에 있는 다양한 생물을 동물계, 식물계, 그 다음에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좀 어렵다, 그죠? 자, 예전에는 동물계, 식물계만 했는데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5개로 분류합니다. 5개로. 먼저 이런 명칭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동물계, 식물계까지는 쉬운데 균계까지도 그래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지?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어떤 건지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 소나무, 우산이끼 뭐 이게 쭉 있다, 그죠? 소나무가 식물계라는 건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균계는 뭐 곰팡이류, 또 원핵생물은 대장균, 동물계는 뭐 낙타, 갈매기, 아메바는 원생생물. 이렇게만 해서는 잘 모르겠고, 하나씩 특히 이렇게 식물계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물계 보겠습니다. 동물계는 특징이 먼저 세포 속에 핵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핵 속에 또 특히 이 핵막이 뚜렷해야 됩니다. 핵막이 있는 세포로 된 생물 중, 이 또 동물계는 세포 한 개가 아니고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운동성이 있어야 되는 운동성. 운동성이 뭐냐면 운동하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걸
과학에서는 운동성이 있다 없다라고 합니다. 식물은 운동성이 없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동물계는 운동성이 있다.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다음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서 양분을 얻는 것 말합니다. 어, 사람도 동물계에 속하죠. 그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무리를 또 뜻합니다. 이런 걸 좀 더 어려운 말로 종속 영양이라고 해요. 종속 영양. 영양이 이렇게 종속돼 있다. 종. 그죠? 종. 종속 영양. 생물계에 그다음 동물계에 속하는 대부분은 몸에 뭐뭐가 발달돼 있어요. 뭐가 발달돼 있을까요? 자, 기관이 발달돼 있습니다. 기관. 기관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소화기관. 그럼 소화기관에 속하는 거 소장, 대장, 뭐 위 이런 거. 눈, 코, 귀 이런 것을 뜻합니다.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색깔이 바뀌었네요. 자,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죠? 식물에 뭐 소화기관이 있다, 배설기관이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동물의 특징이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또 육지에 사는 동물, 또 물속에 사는 동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물계의 특징은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세포 속에 핵이 있습니다. 특히 핵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DNA, 다른 말로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핵막으로 둘러싸져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다음 운동성이 있고 이런 특징들을 다 가져야지 동물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계에 속하는 것 갈매기, 뭐 배추인나비, 청개구리, 달팽이, 불가사리, 해파리 자 이렇게 있는데 각자 좋아하는 동물을 한 몇 개씩 3개씩만 더 적어 보도록 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동물 뭐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어주죠. 각자 좋아하는 동물들 거북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몇 개 적어 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물계는 이해를 하겠죠. 그죠? 동물계는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동물계 보면 이 해면도 동물에 속합니다. 해면은 물속에서 꺼내면 거의 스펀지처럼 보이지만 동물에 속합니다. 달팽이, 불가사리 다 동물이 해파리 다 동물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 식물계도 세포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 핵막이 있습니다. 핵막이 있고 핵 속에 유전인자가 들어있고 생물 중에서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를 할 수 있어야지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어야지 식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괄호 안에 말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렇죠.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지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없으면 절대 식물이 아닙니다.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죠? 양분을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에 뭐가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세포막이 있고 또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동물은 이렇게 핵이 있고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포막 외에 세포벽이 식물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뿌리, 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죠. 그죠? 자, 광합성을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광합성. 자, 광합성이 뭐냐면 다 알고 있겠지만 식물이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고 잎 뒷면으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물론 여기에 빛이 또 필요하다. 그지? 빛 에너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이산화탄소, 빛.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광합성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가지고 세 개가 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녹말을 만들고 산소가 방출됩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식물이 사라진다면 인간도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산소가 없으니까. 그죠? 광합성 결과물이 산소인데 이런 일이 식물의 잎 정확하게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식물계의 특징에 속합니다. 자, 식물 한번 볼게요. 뭐 소나무, 진달래, 쇠떡이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만 우산이끼 다 식물에 속합니다. 식물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을 3개 적어보도록 합니다.
세 개 적었나요? 뭐 적었는지 궁금하네. 쌤은 장미 좋습니다. 장미. 자, 그 다음에 균계 넘어가겠습니다. 균계. 균계는 핵막이 있는 세포로 되어 있고 주로 이렇게 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이런 종류들. 주로 균계의 특징은 죽은 생물을 먹이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죽은 생물 그 몸에 붙어서 그 죽은 생물을 분해한 그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이 균계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초록색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균계에 속하는 것들은 버섯, 곰팡이, 몸의 실 모양의 균사가 막 얽혀 있어요. 균사는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균계는 운동성도 없고 스스로 양분도 못 만들고 지금 보면 동물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계와 다른 점이 보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는 건 동물하고 같은 점이지만 운동성이 없어요. 운동성이 없고 그래서 다른 죽은 생물에 붙어서 그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는 거죠. 초등학교 때 아마 균계를 분해자라고도 배웠을 겁니다. 분해자. 이렇게 분해자. 여러 개의 세포로 돼 있고 이러답니다. 균계에 속하는 거 검은 곰팡이. 자, 검은 곰팡이 보고 싶으면 먹던 식빵을 서랍 속에 한 이틀간 넣어두었다가 꺼내면 검은 곰팡이를 잔뜩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아마 혼이 나겠죠. 검은 곰팡이. 그 다음에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자, 버섯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버섯들은 지금 마트에 가면 버섯들이 야채 코너에 있지만 식물이 아닙니다. 균계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여기 있죠. 그죠? 검은 곰팡이. 이 확대한 그림이죠. 그죠? 이렇게 포송포송하게.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는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그죠? 원생생물.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물입니다. 동물계도 속하지 않고 식물계도 속하지 않은 대부분 몸이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한 개의 세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물 속에서 생활합니다. 몸이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주로 물 속에서 생활합니다. 자, 보니까 집신벌레, 아메바, 다시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신벌레, 아메바, 다시마 지금 이런 것들이 원생생물계에 속합니다. 원생생물 몸이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죠. 그죠? 다시마는 보면 이게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식물이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다시마에 속하면 미역 이런 것들은 식물이 아닙니다. 다시마나 미역은 원생생물계에 속합니다. 물론 이거 다시마는 지금 보니까 몸이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지 않지만 원생생물계에 속합니다. 원생생물계 식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핵생물계는 앞에 보면 지금 금방 요 앞에 했을 때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고 나머지 생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핵생물은 뭐냐면 세포에 이 핵막이 없어요. 핵막은 없는데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데 핵막이 없는 그런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런 무리들. 몸이 당연히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죠. 그죠? 뭐 포도상구균, 대장균 이런 것들, 젖상균 이런 것들이 원핵생물계에 속합니다. 조금 어려운 게 지금 보면 원생생물, 원핵생물 이 빼고는 아까 보니까 뭐 그닥 어렵지 않은데 이 요 두 개가 좀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원생생물계 할 때 다시마나 미역 같은 거 상당히 헷갈립니다. 다시마나 미역은 식물이 아니라는 거 여기 속한다는 거 지금 여기 속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 지금 보니까 원핵생물계는 가장 큰 특징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핵막이 없는 그 생물물입니다. 핵막이 없어요.
조금 더 하등한 거죠. 그죠? 핵막이 이 핵을 둘러싸줘야 되는데 없이 그냥 바로 세포 안에 핵이 이렇게 바로 있는 거죠. 포도상 구경 같은 거. 상처난 손 같은데 주로 살죠. 그죠? 이렇게 상처 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상처난 손으로 요리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포도상 구경 같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문제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2번을 각자 먼저 한번 넣어 봅니다. 1번, 2번. 자, 보니까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 단위. 그렇죠. 종이라고 한다. 그죠?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 단위. 자, 그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 무리를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원핵생물.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다음 린네는 버섯을 식물로 분류했지만 옛날이다 그죠? 우리 버섯을 식물로 분류했지만 지금 버섯은 균계로 분류한다. 그 까닭을 식물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옛날에 린네라는 사람은 그때는 식물계, 동물계만 분류해서 버섯을 식물에 넣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버섯을 균계로 분류한다. 그 까닭이 뭘까 이거죠, 그지? 그 까닭이 뭘까? 자, 린네라는 사람은 이 버섯 자체가 운동성이 없으니까 동물로 취급했, 운동성이 없으니까 식물로 취급했겠죠, 그죠? 식물로 취급했는데, 현재 이 버섯이 식물이 아닌 이유는, 버섯이 식물이 아니고 균계에 속한 이유는, 우리가 식물이라면 제일 큰 특징이 뭐였다? 그치?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버섯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없다. 그죠?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따로 이게 균계라는 분류로 따로 한 무리를 만든 거죠. 균계라고.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린네라는 사람은 그때는 분류할 때 식물계, 동물계 두 개로 분류했을 때 버섯이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식물계로 넣었지만 현재는 우리가 버섯을 식물에 넣지 않는 이유가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인 광합성을 할 수 있냐 없냐에 있어서 버섯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균계무리로 따로 한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버섯은 식물이 아니고 균계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제일 큰 게 종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였는데 종은 뭐였다? 그치?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해서 그 번식이 가능한 물이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우리가 생물을 분류할 때 몇 개를 분류할 수 있었죠? 그치? 5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지? 그 5개. 자, 5개를 안 보고 말할 수 있는지 그제 안 보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걸 암기를 하든가 이렇게 좀 조금 외울 게 요 밑에 이 내용들은 암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